장시간 같은 자세로 업무를 보는 당신. 꽉 끼는 옷과 신발을 즐기는 당신. 오랜 시간 서 있는 습관이 지금 당신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해서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점점 더 혈관이 나오고 다리도 저리고 심해졌죠. 밤에 하면서 지가 내리고 예. 그 오래 서 있으면 현재는 상당히 좀 아파요. 주로 혈액순환 장애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하지정맥류.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13만 명에 이르던 하지정맥류 환자는 5년 후 현재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다리가 더 부으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심하면은 이제 정맥성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맥류 치료를 해야 치유가 되고 또 심한 경우는 뭐 감염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방치할 경우 출혈과 피부 변색, 피부 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지정맥류. 평소 다리가 붓고 저리는 듯한 증상과 울퉁불퉁 터질 듯한 다리 통증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 건강을 살펴볼 때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에게 이 노출의 계절, 여름은 굉장히 가혹한 아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 증상이요. 그리고 또 여름에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수님? 예,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예. 혈관이 잘 확장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혈관이 더 커지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되고 예. 또 특히 여름이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죠. 예. 미니스커트 입고 또 예. 짧은 바지 입고 예. 눈에 자꾸 띄고 그렇죠. 증상이 심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예. 환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게 되죠. 예, 예. 이름이 그 하지정맥까지는 알겠는데 류라는 이름이 좀 독특해서 사실 뇌동맥류라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지정맥류 하면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교수님? 뭐 뇌동맥류, 예. 뭐 복부 대동맥류, 네, 네. 뭐 하지정맥류 이렇게 예. 류가 붙는 병들은 그 혈관이 자기 크기보다 더 많이 커져 있는 거, 예. 보통 1.5배 이상 정상 크기보다 커져 있는 걸 예. 류라고 정의를 하죠. 아하. 하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다리에서 심장으로까지 혈액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하지정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력에 거슬러서 이제 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겠잖아요, 중력 네.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혈관 네. 안에. 그래서 그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가는데 예.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원인으로 이런 판막이 기능이 나빠지고 예. 망가지게 되면은 피가 심장 쪽으로 못 가고 자꾸 다리 쪽으로 정체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다리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네. 혈관이 커지고 커지니까 구불구불해지고 네. 튀어나와 보이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왜 그 하지정맥 치료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보면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보면 혈관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막 뱀처럼 튀어나온 게 보여요. 하지정맥은 다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예. 또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생긴 위치나 그 예. 크기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하는데요. 이 복제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제정맥이라는 것은 대복제정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발목에서 예. 사타구니까지 예. 굉장히 긴 길이의 이제 정맥이기 때문에 예. 길기 때문에 병이 생길 장소도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많이 생기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복제정맥류는 제일 긴 그 복제정맥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허벅지부터 시작하지만은 압력은 종아리부터 더 높아지겠죠. 밑에 있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피가 쏠려. 네.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가 많이 혈관이 커진 게 보이고 예. 그 옆에 측지정맥류는 네. 이러한 복제정맥의 가지가 예. 좀 커진 겁니다. 예. 화면에서는 조금 약간 푸게 보이지만은 아. 그것보다 네. 조금 작은 예. 그런 이제 정맥류를 아, 우리가 저 정도도 정맥류예요? 예, 어. 이런 게 있어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아, 있거든요. 예. 그 옆에 보면은 망상형 정맥, 예. 그물 모양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물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네. 크기는 한 2, 3mm 정도 되는 좀 더 예. 작은 혈관이고요. 네. 그 옆에 모세혈관은 우리 작은 혈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모세혈관이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약간 붉은 빛을 띠고 크기는 한 1mm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크기가 또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사실 저는요, 하지정맥류 하면 그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온 딱 그 모습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정맥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구나. 하지정맥류를 보니까 예. 저도 한번 다리를 봐야 되겠는데요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티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육안으로 이제 티가 나는 게 더 예. 문제인 분들도 있겠죠. 짧은 네. 치마를 입어야 되겠고 예. 하는데 이제 있겠지만 대개는 증상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네. 아주 뭐 지글지글한다 발이 네.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 아. 예. 쥐가 잘 난다.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예. 쥐가 네. 잘 난다는 표현을 하시고 다리가 잘 붓는다. 가렵다. 그리고 다리가 무겁고 항상 이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그 사진에 봤듯이 그 피부 변색이 돼서 예. 이제 좀 더 진행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가 같이 또 염증성 피부염도 생기고 더 심해지면은 괴사가 와서 네. 병원을 찾게 되시죠. 사실 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네. 이런 증상만으로는 병원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의뢰 그냥 내가 오늘 좀 활동을 많이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씨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리가 참 예쁘게 생긴 분인데 바지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의외로 하지정맥류가 있었던 분들 계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병이 하지정맥류가 그 놔두면 계속 나빠지기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절로 좋아지면은 예. 기다리기만 하면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얼마나 네, 네.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길게 보면은 점점 나빠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아. 그래서 예. 전에 치료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뭐 이런 예.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점점 나빠지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증상도 달라지게 되나요? 조금 달라지게 예. 되죠.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에 따라서 예. 한 6단계 정도 네.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파란색 핏줄만 좀 보이는 그런 네.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져봐도 튀어나와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네. 그런 단계, 1단계. 그러니까 누구나 이때는 잘 보이지 않는 다리 뒤쪽에 있다든지 하면 자기 자신은 모르죠. 남들이 이제 목욕탕에서 봐주고 너 여기 네. 이상하다. 예.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되면은 눈으로만 봐도 혈관이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커집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보면 내가 혈관이 튀어나왔는데 이때도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내시는데 3단계부터는 이제 증상이 생기시는데요. 대개 붓는 증상이 제일 많죠. 네. 다리가 부으니까 무겁고요. 예. 피곤해지게 됩니다. 예. 4단계는 이제 점점 부어 있던 다리가 이제 피부 색깔이 네. 발목 근처부터 변하게 되죠.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갈색의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 예. 5단계는 이제 이게 더 진행되면은 궤양이 예. 생깁니다. 아. 이 궤양이 생겼다 나은 거를 5단계라고 하고 네. 현재도 계속 궤양이 있어서 음. 잘 낫지 않고 있는 것을 6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제일 심한 단계가 되겠죠. 낫지도 않으니까. 예. 네. 그래서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왜 궤양으로 이어지는지가 참 궁금해요. 하지정맥류가요. 예. 다리가 이제 부어 있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 영양 공급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부에도 영양이 공급돼야 그 우리 예쁜 평소에 피부색을 유지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예.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니다 보면은 발목 조금 위에 오고 하니까 부딪힐 수 있죠. 네. 부딪히면서 그런 그 상처 때문에 이제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한 제가 겪었던 환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네. 정맥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증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부염까지 생겼는데도 장사 굉장히 바쁘고 시간 내서 병원에 안 오셨는데 네. 나중엔 이 사진의 왼쪽에 보시다시피 큰 궤양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셔도 낫지가 않는 거죠. 예.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예. 대학병원까지 와서 이제 네. 검사를 하니까 하지정맥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복제정맥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네. 수술해드리고 나서 저절로 이 상처가 치유되고 궤양이 예. 다 나은 상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단순히 미관으로만 보기 안 좋은 질환이 아니네요.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 아침부터 사실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뭐 교수님께서 보셨던 케이스니까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저도 저렇게까지 심한 사진은 처음 봅니다만은 당사자도 아마 저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찜찜하면 얼른 병원 찾는 습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 그저께 제가 눈이 갑자기 충혈이 돼서 네. 걱정이 돼서 이제 혹시 이게 다른 분들에게 옮는 병은 아닐까 그리고 방송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네. 안과를 갔는데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병명도 뭐 옮지 않는 병이라는 걸 확인을 받고 치료도 받고 간 김에 안압도 재고 시력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7,000원 내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진료비가 싼 데가 없거든요. 네. 찜찜하시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병원 가까이 다들 있으니까 가보시는 습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단계, 2단계 병원에 가시면 금세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피부염,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네. 이 하지정맥류 환자가 꽤나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귀한 병이 아니고요. 뭐 한두 분
저만 갖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으신 분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만 명이요. 15만 명이요.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병인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는 환자분 중에도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곽 선생님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15만 감사합니다. 명이나 되는 것까지는 저도 모르고 예. 있었습니다. 정말 흔한 병입니다. 예. 여기 나오기 전에 예. 몇 년간 제 환자들을 한번 남녀 성비를 한번 찾아보고 네네. 왔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한 여자에서 1.5배 정도 예. 더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더 많은 많다.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성이 진짜 실제로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병원에 많이 찾기 때문인가요?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네. 그 임신을 하게 되죠, 여자는. 예.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오래 서 있는 게 좋지 못한데 네. 우리 서비스업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오래 서서 일하는 그런 직업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또 여성이 더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하지정맥류의 직업에 따른 발생 빈도를 조사한 표가 있는데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전업주부가 34.2%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 서비스업,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에서 예. 봉사하신다든지, 예. 뭐 판매업을 하신다든지, 예. 서서 계시잖아요, 하루 그렇죠, 종일.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고, 예.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학교 선생님, 네. 교사, 강의할 때 다 서서 서서 하시잖아요. 하시죠. 예. 그 다음으로 또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업에 예, 예. 종사하는 예. 우리 곽 선생님이나 네. 저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할 때 하루 예. 종일 서서 수술할 그렇죠, 때가 많고, 그렇죠. 예. 네. 간호사도 서서 있고 예. 계속 병동이나 예. 그래서 이런 오래 서 있는 그런 직업군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또 이런 직업군 외에도 너무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매를 위해서 뭐 스키니진이라든지 또 굽 높은 하이힐 네, 뭐 네. 이런 거 신는 것도 예.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잘 만들 수 있는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종류와 그 증상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참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면서 다리를 한번 살펴보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서 있는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여성들이 이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지희 씨도 사실은 이제 하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저라고 해도 1, 2단계 정도에서 병원을 찾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수님, 그냥 놔두면 이거 그냥 좋아지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좋아지지가 않고요. 예. 미리 치료를 해야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예. 있겠죠. 좋은 예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경미할 때 1단계나 2단계 때는 우리가 뭐 혈관에 주사를 놓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치료법이나 조금 약물 치료 아니면은 압박 스타킹을 싣는 이런 예. 보조적인 치료로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예. 병이 점점 커지게 되는 커진다. 것이죠. 네네. 또 너무 긴 시간을 놔두게 되면은 예. 아까 본 정맥성 괴사까지 생길 수 있고 예. 또 그런 게 생기게 되고 또 다리가 아프고 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우리 활동하는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알게 됐으면은 예.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 치료 방법으로 압박 스타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도 다리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압박하는 건데 왜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스키니진은 특히 이제 허벅지를 확 조아주죠. 그래서 이제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네. 그런 옷인데 네. 우리가 발목 아니면 종아리에서 있는 그 혈액이 이제 다시 그 허벅지를 지나서 예. 골반을 지나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 길을 이 스키니진이 꽉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압박 스타킹은 우리 예. 네.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 압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더 예. 압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네.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예. 완전히 그 작용은 다르죠. 저희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제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보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34살의 황청아 씨. 평소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었던 그녀는 얼마 전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케이스다. 증상이 나타난 건 20살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힐을 높은 신발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간간히 신기 시작해가지고 되니까 이제 20살 때 바로 졸업하고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해서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점점 더 혈관이 나오고 다리도 저리고 심해졌죠. 하지정맥류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둔 황청아 씨.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로
지금은 나머지 왼쪽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다. 다른 거는 이제 막 혈관 튀어나오는 거는 진짜 우리 아빠 말대로 그냥 피부가 하얘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아니면 내가 높은 구두를 신어서 혈관이 뭐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고 병원 가니까. 혈관이 좋은 줄만 알았지. 혈관이 좋아서 혈관이 좋아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혈관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정맥류다 그래갖고 그게 나쁘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서서 좀 오래 이르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래. 오래 있으면은 그래갖고 많이 피로감도 빨리 느끼고 그러더라고 그게. 딸 청아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황인기 씨도 하지정맥류 환자다. 집안의 하지정맥류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부모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자식들에게는 2배 이상 발병률이 높아진다. 우리 딸은 난 설마 그랬는데 딸이 그래갖고는 고생을 하더라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나는 아유 애들이야 설마 그랬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유전이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막 많이 티나더라고. 근데 어머니는 한 건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니 만나요. 혹시 하지정맥류가 자신의 아기에게도 되물림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황청아 씨. 이제 운동하고 집에 오면 맨날 확인해요 제가. 다리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샤워는 혼자 하더라도 나와서 이제 로션 발라줄 때 보면 항상 다리 쪽을 제가 보거든요. 아무래도 일찍이 나타난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까 들리는 뭐 얘기로는 그래서 맨날 확인은 해요. 아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는 나이가 많은 경우, 여성인 경우, 그리고 비만인 경우와 환경적인 요인 등이 속하는데 2009년에 13만 명에 이르던 하지정맥류 환자는 5년 후 약 19%가 증가하며 현재 약 1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스키니진, 레깅스 등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구두를 신고 오래 서 있는 간호사, 종일 같은 자세로 서 있는 판매직이 하지정맥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피곤해서 그냥 다리가 무겁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걷기도 좀 힘들 만큼 다리가 좀 많이 부어오고 새벽에 쥐가 온 것처럼 통증이 있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았어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손혜리 씨. 병원 내 안내 역할을 하는 그녀는 직업 특성상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다. 오후가 되면 다리 통증으로 서 있기도 힘이 든다는 그녀. 제가 직업 특성상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서 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도 붓고 발도 붓고 굉장히 좀 많이 저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저림 증세가 좀 많이 심해져서 저녁에는 마사지도 하고 찜질도 하고 하는데 자기 전에는 발 밑에 베개 놓고 자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다리 저림과 통증, 피로감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그녀. 결국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다리가 저리고 네. 밤 되면 심하게 부어서 네. 잘 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아, 우리 그 근무하면서 주로 오래 서 있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네. 예, 아. 서 있을 때도 좀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리를 좀 움직이게 되고 보통 이래 힐이 있는 거라든지 오래 서 있는 경우에 다리 정맥에 부담이 돼서 여러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뒤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푸릇푸릇하게 정맥이 조금 보이네요. 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혈관 초음파를 실시. 망상형 정맥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 여기에 망상형 정맥들이 보이고요.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망상형 정맥이 보이고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는 혈관들, 이런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서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리에 이제 우려이 되는 부위가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다리 통증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
병을 키운 것만 같아 후회되는 순간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눈에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혈관 튀어나온 게 없는 건데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호불호가 있어서 그냥 둬도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런 게 반복되다가 길게 보면은 점점 나빠지죠. 저절로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직접 들으니까 좀 놀랐었고요. 예. 그리고 좀 제가 입고 다니는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꽉 끼는 것들을 입으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환자. 백이완 씨는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여기 이제 혈전이 생기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아프시죠. 조금 이따 마취하고 요거 다 울퉁불퉁한 거하고 다 수술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백이완 씨는 10년 전부터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참기 힘들 정도의 다리 고통이 시작됐다고 한다. 식당 주방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이 화근이었다. 저는 좀 오래됐지. 예. 오래됐는데 근래 와가지고 저리고 아프고 네. 하면서 쥐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서가 있는 편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오래 서가 있지. 하루에 12시간 정도. 원래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뒤쪽에. 파란 침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앞에가 먼저 나와가지고 튀어나오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하지정맥류. 수술 전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정확히 찾기 위해 펜으로 표시를 한다. 증상이 이제 다리가 저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고 또 쥐가 나고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한동안은 이제 증상이 없으시니까 울퉁불퉁해도 지내시다가 증상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시러 병원에 오신 겁니다. 백이완 씨는 혈관의 돌출뿐만 아니라 정맥혈의 역류가 심각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혈관이 구불구불한 부분은 레이저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해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했는데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정맥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다. 정상 정맥에 비해서 굉장히 벽이 얇아져 있고 늘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발끝에서 심장까지 이어져 있는 정맥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은 중력이나 자세 영향으로 역류되기가 쉬운데 정맥에 있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 종아리에 고이고 또 발끝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뒤섞이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겉으로 붉어지게 되는 것이다.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다리가 더 부으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심하면은 이제 정맥성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맥류 치료를 해야 치유가 되고 또 심한 경우는 뭐 감염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방치할 경우 피부 괴사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하지정맥류.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마지막에 나오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혈관이 상당히 많이 부풀어 있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었는데 어느 정도이신 건가요? 이 정도면요? 화면에서도 봤는데 네. 오랫동안 서서 예.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예. 자꾸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병원에 오신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다 하니까 그 대복제정맥에 네. 그 복제정맥류가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해서 네. 너무 구불구불한 것도 있고 해서 네. 절개해서 이제 그 말썽이 된 그 혈관을 다 없애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수술을 아까 하시는 장면에서 제가 잠깐 놀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어디 굴에서 뱀 한 마리를 쭉 꺼내듯이 이렇게 혈관을 쭉 꺼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굵은 혈관을 그렇게 꺼내버리시면 혈관은 필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예. 그렇게 이렇게 빼버려도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네. 수술해서 이 혈관을 없애버린다. 예. 뭐 어떻게 혈관이 없어지는데 내가 예, 생활할 예. 수 있나.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그 혈관 외에도 네. 좀 더 몸속 깊은데 예. 더 큰 정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혈액이 예. 더 큰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예. 눈에 잘 보이는 혈관들이 예. 없어져 버려도 우리가 잘 괜찮군요. 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혈관이 더 예.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네. 몸이 더 편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낫다. 예. 아, 예, 예. 그리고 화면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요. 그 첫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심해서 병원을 심지어 그만두기까지 하셨죠. 직업을 그만두시기까지 하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하지정맥류고 어. 할아버지도 하지정맥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유전이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전이 100% 되는 건 아닌데 네.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의 가족력 통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부모 중에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분이 정맥류가 있으면은 네. 아들은 25%, 예. 딸은 60%. 오, 여자한테 많이 가는군요. 예. 이렇게 생긴다고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 예. 어머니, 아버님 모두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그때는 아들, 딸 구별할 것 없이 90% 정도에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예. 나도 생길 가능성이 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위에 보니까요,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임신이랑 어떻게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하중이 생겨서요? 그렇죠. 그 임신부들 보면 특히 이제 날도 더운데 네. 안 그래도 더운데 그 다리 이렇게 압박 스타킹까지 하고 산전질환 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있던 분들이 악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신 때문에 새로 생기는 건가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예.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많게 되는데요. 예. 그 임신 초기에 호르몬 변화가 예. 주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런 네. 호르몬들은 우리 정맥벽을 구성하고 있는 예. 그 평활근 근육이죠. 그 근육을 약화시켜서 점점 더 혈관이 잘 늘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게 되고요. 네. 네. 또 이제 태아가 커지게 되겠죠. 이제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 배가 불러오고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순환 혈류량, 예. 몸 안에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관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혈관은 그대로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또 정맥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자궁이 자꾸 커지니까 예. 우리 자궁 골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골반을 자꾸 이제 커지면서 예. 압박을 하게 돼서 아하. 우리가 이제 다리에서 예, 예. 심장으로 가게 되는 그 예. 중간 길목에 네.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혈액이 잘 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정체되고 예. 혈관 내의 압력은 높아지고 예.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관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서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출산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하중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하중도 문제가 된다면 그럼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하지정맥류에 조금 더 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비만도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예. 이제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은 그 정맥에 많은 압력을 더 가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게 비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제 압력이 가하게 되죠. 음. 그럼 이제 정맥 판막에 음.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지정맥류는 또 점점 악화되고 예. 더 심해지고 예. 더 많이 생기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키니진 같은 거 예. 좋아하시는 분들 네. 어차피 살찌면 입기 힘든 옷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옷들도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게요. 유행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키니진이나 뭐 아니면 부츠 아니면 레깅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이 또 있는 건가요? 서서 안 다닐 수는 없는데 예. 장시간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거 좋지 못하고 네. 또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좋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오랜 시간 서 있게 되면은 네. 제자리 걸음이라도 조금 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리를 꼬는 습관이 좋지 못한데요. 네. 다리를 꼬게 되면은 그 특히 위로 올라간 다리 네. 쪽에 그 허벅지가 많이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안에 혈관도 꺾입니다.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도 역시 예. 피가 심장 쪽으로 예. 가기는 힘들어서 네. 그렇게 되고 걷기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마라톤도 선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3시간 안에 뛰기도 힘들죠. 4시간도 뛰고 5시간. 네, 그런 예. 거 하시면은 또 오랜 시간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또 좋지 못하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체중이 증가하는 거. 네. 그래서 좀 과식을 하신다든지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네.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도 잘 생기고요. 피부도 촉촉한 게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게 좋다. 살도 안 찐 게 좋다. 그러면 미는 거의 다 하지정맥류가 없는 걸로 아니 하도록 근데 또 하겠습니다. 살이 또 빠진 분들은 예.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를 예. 또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뺐으니까 이제 입어야 되는데 입으면 또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예요. 아 참나. 하여튼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살짝 이렇게 다리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교수님
집에서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혹시 하지정맥류가 있지 않은지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리가 아프다고 모두 하지정맥류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진단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늘 다리가 무겁다. 예. 나는 늘 왜 이렇게 무거울까? 다리가 예. 두 번째,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굉장히 다리가 피로하다. 네. 또 다리에 쥐가 잘 난다. 네. 또 아침에 자고 났을 땐 괜찮은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하루 동안 서서 다녔죠. 그럼 다리가 부어 있다. 네. 또 꼬불꼬불한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눈에 보인다. 네. 또 푸른 핏줄이 또 보이기도 한다. 예. 또 다리가 이렇게 저리거나 또 쥐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예. 3번 이상 있다. 예.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이 7가지 중에 예. 3개 이상이 해당한다는 음.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많아서 예. 한번 병원에 오셔서 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몇 분 계실 거거든요.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네.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서 정성훈 교수님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냥 수술을 이렇게 시술을 하시나요? 바로 이제 시술할 수는 없고요. 먼저 이제 진찰도 하고 예.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대개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 네, 네. 특히 목욕탕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다리를 볼 수 있잖아요. 예. 대중 목욕탕 가면 그러면 튀어나온 거 많이 예. 보신 분도 있고 자기 다리가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와도 처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먼저 진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맥류 검사가 필요하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주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게 판명이 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요즘은 그 고주파나 레이저 기구가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그런 기구를 넣어서 네.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구를 넣으면 거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네. 열이 발생하면서 혈관 내에 혈전을 만들고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 표재정맥, 예. 없어도 되는 정맥이 흐름이 없게 되겠죠. 안이가 네. 막혀서 예. 그러면서 섬유화가 되면서 예. 우리가 수술로 없앤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아. 좀 더 작은 우리 망상형 정맥이나 예. 또 모세혈관 확장증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사만 그 혈관 안에 작은 음. 바늘 이용해서 놔도 이 혈관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반드시 째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처음부터 겁내지 마시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주사요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주사요법은 어떤 건가요? 그 국소요법으로 딱 거기에 주사를 놓으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예, 혈관이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건 아까 1mm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예, 예. 네. 망상형 정맥도 한 2mm, 3mm. 그래서 작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주사바늘 이용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네. 곧 저 파란 혈관이 없어져서 없어진다. 어머. 치료가 되는데요. 정말 예. 없어지네요. 예, 저게 그냥 치료 끝인 거예요? 예, 끝인데 네. 이제 다시 재발하기가 조금 수술하는 것보다는 다시 혈관에 피가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네. 좀 큰 부위는 예. 얼마 정도 기간을 보고 한두 예. 번 더 추가로 치료가 필요로 하기도 하죠. 아,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수술이 아니고 시술 정도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저한테 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쭉 꺼내는 그런 큰 수술 같은 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술한 다음에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수술한 그 당일날 이제 마취를 했기 때문에 네. 마취가 풀리시면은 화장실 정도는 바로 걸어서 다니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보통 제가 이제 퇴원을 하도록 하시는데 예. 그 하룻밤 자고 나면 훨씬 더 가벼워져서 다들 걸어서 퇴원을 하시니까 네. 너무 수술에 대해서도 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로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중이 는다든지 예. 하면은 좋지 못하겠고요. 예. 꽉 끼는 옷 그런 옷 피하셔야 되겠고 네. 변비가 있으면은 네. 또 용변을 볼 때 예. 용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복압이 올라갑니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변비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 되고 예. 네. 또 중요한 것은 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2달 정도 예. 수술한 직후에는 신도록 해서 예. 몸이 완전히 적응되고 나면은 예.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다리로 우리가 예. 생활하실 수 있게 되죠. 네, 이번에는요, 생활 속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정맥류의 경우 조기 발견하면 수술 없이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주사를 놓는 순간 파란 혈관들이 사라지는 경화요법은 입원 없이 바로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조기 진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6개월 이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피합니다. 몸에 꽉 끼는 의상이나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평소 다리가 뭉친다면 벽이나 베개 등에 다리를 올려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을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한 좋은 요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에 도움되는 동작도 함께 배워볼까요? 왼 다리를 접고 오른 다리는 앞으로 뻗어낼 거예요. 자, 힙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좌골의 균형을 먼저 잡아줍니다. 자, 양손이 발끝을 잡고 고개를 내밀어 살짝 먼저 풀어내볼 거예요. 자, 가볍게 상체를 콩콩콩콩 위아래 골반 풀기를 들어가셨다가 자, 정지하시고 왼손이 바닥. 자, 왼손은 무릎. 마시면서 오른손 천장 방향. 내쉬는 숨에 천천히 손끝을 바라볼게요. 자, 그리고 풀고 바로 양 팔꿈치를 매트에 셋, 둘, 자, 하나. 다리 들어 흔들 때 여러분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동작 꼭 한번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인의 질환 하지정맥류. 기본적인 규칙들과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인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성분들 스키니진이나 부츠, 레깅스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입으시는 거야 반으로라도 한번 줄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봤고요.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정성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